어제 새누리당이 공천의 물갈이 속도를 좀 높였습니다. 대구 지역의 진유승민계가 집에 가고 무엇보다도 이재호, 진영 이 두 사람이 공천 탈락이 되었습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이 단수 공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의원이 또 경선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물갈이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물갈이들이 초반에 제대로 된 방향을 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진행되는 게 더 나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마지막까지 미루다가 어제 윤상현 의원을 공천을 주지 않으면서 나머지 물갈이들이 하는 부분들이 모양이 꼭 좋게 보여지지는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황의여 부총리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험지 인천 안에서 원래 지역구는 좀 좋은 데고 험지로 옮겨서 출마하도록 권유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마 옛날에 부총리 할 때 일처리 방식에서 과감하지 못해서 좀 지켰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진영 장관은 복지부 장관을 할 때 그만두는 방식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태도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그 내용을 관철하는 부분에서는 남들이 납득이 가게 해야지요. 특히 장관 좀 시켜줬으면 그걸 갖다 그만둘 때도 시켜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건 최소한의 예의에 관계되고 인간성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강행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소속을 갖다가 출마하겠다. 그래서 되고 난 다음에 이 새누리당에 입당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데요. 자, 윤상현 의원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을 누님이라고 부르는 유일한 사람. 국회에 대통령이 왔을 때 저 여기 있습니다 하면 대통령을 돌아서게 만들어서 웃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소문이 난 사람입니다. 아니 왼팔쯤 되겠습니다. 오른팔은 따로 있고요. 그 왼팔쯤 되는 사람이 어쨌든 자기로서는 억울하더라도 대통령한테 총선 승리에 당에 누를 좀 끼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저 부분이요. 친박 비박의 논쟁의 한쪽 당사자가 봤을 때는 윤상현 의원이 매우 억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우파 사이트 같은 데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당의 승리나 전체 국민을 놓고 봤을 때는 살생부가 잘못됐지만 그 살생부 잘못된 부분을 대처해서 그 원흉을 제거하려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보이지 않는 데 가서 조용히 전화를 하면서 물밑에서 진행을 시켰어야지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아무리요 보이지 않는 데서 먼 이야기를 남이 안 볼 때는 할 수 있지만은 그 이야기가 노출이 되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노출시킨 책임으로 감수해야 되는 게 공인들입니다. 그래서 공인으로서 실수를 했지요. 그걸 했니 안 했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윤상현 의원이 가장 잘 못한 부분은 왜 살생부 그리고 녹취 등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내 일의 원인은 살생부라는 자료가 나온 것이고 나는 거기에 흥분했을 뿐이고 흥분한 게 쟤냐. 그리고 그 흥분하는 과정에서 말을 좀 과하게 했다. 날려라, 공천 날려라 라든지 죽이라든지. 그렇지만 그걸 녹취해서 언론사 갖다 준 놈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그건 기본적인 위법사항 아니냐. 통신비밀보호법에. 그렇다면 이 부분에 처벌을 해주고 누가 녹취해서 무슨 의도에서 갖다 줬는지를 조사해달라. 그렇다면 나는 이번에 불출마를 하겠다. 그러고는 아니면 그렇게 최상이고요. 그게 안 된다면 고발을 하고 기자회견을 한 다음에 나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의 억울함을 풀겠다.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그런데 고발하지 않고 사과 받아달라고 최고위원회로 김무성 대표 방으로 김무성 대표 집으로 쫓아다닌 찌질함 때문에요. 저는 윤상현 의원은 출마를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찌질하지요. 뭡니까 그게. 윤상현 김무성 간의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두 사람의 감정 문제를 가지고 그 난리를 친 겁니까? 이게 두 사람만의 감정 문제입니까? 살생부를 만들어서 떠들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녹취해서 언론사에 전달하는 게 감정 문제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당의 공천 방향이 물밑에서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날릴 사람과 살릴 사람 간의 문제로 이렇게 비화됐고, 그래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물밑 짜고는 했지요, 분명히. 그래서 뭐 사무총장 등 가출한 사람들이 합의가 되니까 돌아왔고 다 살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양쪽 끝단에 있어서 제거해야 될 서로 간에 좀 골치 아픈 사람들만 제거하고 다 살았지요. 김용태, 뭐 김용학, 그 다음에 뭐 저기 뭡니까? 정두원 다 살았지 않습니까? 박민식도 살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뭡니까? 친박에서도 나이가 들어갔고 제거해야 될 사람들, 만만한 사람들만 날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쪽에서 불편한 사람 드러내고 합의한 거 아닙니까? 자, 이리 된 상황에서 이 김무성 대표 뜻대로 제가 볼 때 한 55에서 60%가 지금 경선 여론조사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들어갔는데요. 그 경선 내용 중에 사기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지금 이야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 명이 여러 여론조사에 대답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대답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답한 거, 제가 저 다음 순서에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런 부분은 다 그냥 무산시켜버리면서 현역들 대다수나 안 그러면 현역에 준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나 실세가 미는 사람만 예상대로 당선되고 있습니다. 74%에 가까운 현역의 승리율, 더 나아가서 거기에 될 만한 실세들까지 포함하면 하나마나한 경선이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빤한 스토리로 가고 있습니다. 60%에 가까운 전체 지역구 경선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손질을 못했습니다. 자, 상향식 경선 유령당은 유령번호 그렇게 문제 있고 여론조사로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자기들이 처음에 김무성 대표의 상향식 경선 문제 있다고 제기할 때 이한구 공관위원장, 친박 핵심 등이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이제 그런 문제는 그냥 타협해서 자, 우리 골치 아픈 사람 요 사람 요 사람 미운 사람 요 사람 요 사람만 드러내면 된다. 너도 요 사람 요 사람만 드러내라. 그렇게 합의하면서 윤상현 녹취록을 계기로 서로 합의 끝. 그래 끝나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무소속 출마를 해요? 새누리당이 저는 윤상현 의원 지역에 공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한번 보겠습니다.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보다 나아지길 원하신다면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에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회원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다. 안 하면 병들겠다고 생각하십니다. 23일부터 회원 가입이 시작됩니다. 개봉받기. 제가 아까요 새누리당에 지금 한 60%에 가까운 지역에서 경선 여론조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경남 남해 사천 하동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기에 세 사람이 출마했는데 예비후보로 새누리당 세 사람 다 쟁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거기에 최상화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두 번의 전화가 걸려온 부분이 즉 1인 2표가 이루어진 부분이 352군데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요. 여론조사 회사 두 개를 시켜서 했는데 그 두 개 회사가 각각 352명이나 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52명의 사람은 두 표씩을 대답을 한 겁니다. 대답한 사람이 두 표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영향을 미치죠. 1000명을 먼저 채우는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352명이 2명을 이야기해 버렸으면 이 여론조사가 하나마나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새누리당은 관심이 없습니다. 각자 지금 비박 친박이 서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니까 남은 경선은 누가 되든 뭐 이 사람들은 줄 서면 줄 설 거니까 크게 튀지도 않고 거기는 아마 빨리빨리 해서 그냥 현역이 유리하게 기득권이 유리하게 빨리 마무리 짓자 이런 게 아니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중앙당이 사전에 이
0이나 055 지역번호로 조사했는데 054로도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여론조사 결과가 사전에 유출이 됐다는데요. 거기에 현역의 후보 측 관계자가 이 최예비 후보 관계자를 만나서 카카오톡에 수신된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수치를 보여주면서 그 현역 A가 공천이 될 거니까 우리를 믿으라고 해유성 발언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밴드에 여론조사 시간이나 샘플 이 오간 내용도 있다는 겁니다. 자, 당원들이나 뭐 이 선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론조사가 진행될 거다. 이런 게 오고 갔다고 하면요.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그래서 해당 후보는요. 기자회견을 하고 여기 사천에 이 지금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로 하는 경선에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단하고 차라리 뭐 무공천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그 서천호 후보 측은 법적으로 이 사실을 고발하고 중앙당에서 이런 여론조사는 안 된다고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당은 17일 날 다시 뭐 여론조사를 한다. 그리고 검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자, 이렇게 잘못된 여론조사를 해놓고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나 내용들을 조사하지 않고 다시 여론조사해서 결정하자. 뭐 검찰에 여론 이 조사를 의뢰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책임이나 원인 규명, 이번에 여론조사가 치밀하게 짜여져서 조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은 덮어버린 채 그냥 너네들이 참아라. 한 번 더 해줄게. 그러면 또 결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당선돼버리면 그 여론조사에 의해서 누가 공천돼버리면 이 지역에서는 공천이 꼴 당선 100% 아닙니까? 그럼 당선되는 거고 당선된 사람한테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공천을 빨리빨리 해버리는데 그 급에서요. 지금 나타나는 이런 심각한 문제, 즉 후보를 누구를 고를 거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352명이나 중복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덮어버리고 좋은 게 좋다고 새누리당 그렇게 할 겁니까?